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7월 9일 새벽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심야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NBS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NBS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의 여론 지지율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하고 붙었을 경우 그리고 이낙연하고 붙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날 비공개리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지금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일 날 만난 내용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되면은 이 상황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이 윤석열 총장의 입당 시기 이런 걸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 국면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말하자면 신변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까지 빠졌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들을 이 심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요.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가상적인 대결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을 경우에는요 43대 33으로 이재명이 앞서고 그리고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었을 경우에는 둘 다 36%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 X파일, 그 다음에 장모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에 이어서 지금 이제 논문마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 과정에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62%고요. 의혹 제기를 통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집계해봐도 당연한 검증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보수층 내에서도 50%나 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요.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근거가 없는 의혹이다. 이래서 깔고 뭉갤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면 돌파형 이 해명과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붙었을 경우, 윤 총장이 10% 정도나 지금 밀리고 되어 있는데요. 60대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6% 대 15% 정도로 지금 이 지사가 윤 총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그 다음에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이쪽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고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지역 그리고 강원도 제주 지역에서는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그런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과연 이번에 불거져 나온 X파일이라든가 장모 그 다음에 이런 의혹들 때문에 마이너스 된 거하고 그 다음에는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플러스 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와 있는 큰 상황의 전개인데요. 그럼에도 출마 선언과 같은 이제 확실한 즉 이 전원 정치가 아니라 직접 유명 인사들 그렇죠. 그 다음에 빅플레이트론에 맞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탈진보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공개 행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10%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 이런 데 대한 이 의문 제기가 불가피한데요. 이제 내일이 아니죠. 이제 날이 새고 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NBS의 여론조사의 결론하고 갤럽의 여론조사의 결론을 비교해보면 이것이 지금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인지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최재형 부친상을 당했어요. 여기에 여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물론 갔지만은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하겠다 사표를 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 그래서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보낸 것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현 정권에서 어쨌든 이 부총리급 감사원장을 했기 때문에도 물론 미흡더라도 보내야 됐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유공훈장을 3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씩 받은 이 부친이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 중에서는 이 조문 행렬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김기현 이런 분들도 당연히 조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입당을 좀 많이 빨리 조기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문 행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친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 유언이죠. 육성 유언은 바로 뭐냐? 나라를 위해서 소신껏 하라. 이것이 마지막 육성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육성. 그리고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런 지금 이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부친 상에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조문 이상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기자들이 자꾸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조문으로 왔다. 더 이상은 묻지 말아달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 정치적인 입장을 묻는 말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자리에서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일체 정치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쭉 공개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고 물론 이 보수 쪽 인물들도 만나고 있고 또 탈진보 인사들도 만나고 있고 유력 야권의 주자들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 비공개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느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을 지난 1일날 비공개로 만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일날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2일날 원희룡 그리고 지난 3일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7일날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제 8일날 저녁은 바로 이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죠. 원래 민주당에서 시작한 분인데 지금은 이제 전향했어요. 탈진보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김용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의원은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의 지난 6일 회동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맥주 번개팅을 이준석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날은 언제냐면요. 대전에서 일정을 마치고 대전 국립현충원 일정,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이준석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문자 메시지를 보고 문자 메시지로 답을 안 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해가지고 번개 미팅이 생겼는데요. 본래 문자 메시지에는 목도 칼칼한데 맥주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서는 이번에 대표도 됐고 그래서 축하 메시지도 전할 겸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갖고
약속을 잡았다. 그래서 서초에서 이 맥주를 곁들여 가지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별도로 나중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이날 만나고 나서 이 대표와 만나고 보니까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화통한 면도 있고 매력적인 면모가 있더라. 그러면서 입당 문제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입당은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통화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윤 총장이 당이라는 큰 조직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로 약간의 약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윤 총장에게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요. 윤 총장이 입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8월 버스를 탈 것이냐, 버스를 안 탈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버스를 탈 것이다 라는 낙관적, 긍정적 시각을 시종일관 쭉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선이 되면 2단계 컷오프를 실시하고 최종적인 후보는 지금 현재 14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4명 정도로 압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경선 버스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이 경선에 제 시간에 탑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 야권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면서요. 이 대선 경선을 갖다가 장거리 출퇴근 버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 타야 할 광역버스를 놓치고 다음 정류장까지 택시로 쫓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 윤 총장이 버스에 미리 타서 뉴스를 볼지 아니면 출발 직전 막판에 탈지 모르지만 제 시간에 탑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 시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요 정면 충돌을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둘이서 서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조건이에요. if 현재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3지대에서 막판 후보 단일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은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서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8월 버스, 경선 버스에 이준석 대표 얘기는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광역버스가 이미 출발했는데 택시 타고 쫓아와야 이미 늦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로 둘이서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입당을 미룰수록 1초마다 손해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건 이준석 대표 입장이고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코웃음을 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아직까지는 소통한 일이 없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대단한 고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통상적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여전히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윤 총장 쪽에서 만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만날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라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리고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 이 얘기는 너무 윤석열 총장이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내 의견을 꼭 들어야만이 당신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은근슬쩍 본인의 실력과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감안해서 내 체면을 좀 네가 좀 체면을 좀 챙겨줘 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줄게. 이런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이러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디스 일변도, 즉 이 부정적 시각의 일변도 입장만을 쭉 표명하고 왔는데요. 지금 7월 들어서서 바로 오늘부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다소 유화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이 모멘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장모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어요. 장모가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영향을 끼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는 결국 윤 총장을 좀 이제 감싸고 들어가는,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인 행보를 지금 이제 6월 29일 선언한 이후 한 이제 2주 차체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외적인 공개 일정을 통해서 윤 총장이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때 했던 그 방식을 따르는, 즉 100% 무선전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영환 의원을 만났는데, 결국 김영환 의원 오늘 만난 얘기들은 윤석열 총장이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왜 그러냐면 김영환 의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이재명 저격수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부선 얘기를 지난번에 경기지사 선거 때 맨 먼저 TV 토론할 때 김영환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얘기도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저격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이 만찬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한 전력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저녁 한번 하자고 해서 만난 건데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김영환 의원한테 사과를 하고 먼저 물러가겠다 하면서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게 된 김영환 의원이 오늘 대화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이거는 식사 전에 언론인들과 한 얘기인데요. 인문학적이고 균형 잡힌 정무적 감각을 가져서 평소 많이 존경했다.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서 오늘 만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김영환 의원이 오늘 한 얘기는 결국 뭐냐, 정권 교체를, 즉 윤 총장이 선두에 서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굳은 일이라도 마다 않고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권의 정치 탄압, 그리고 이 정치 공세가 점증되고 있고 윤석열을 지키는 일이 정권 교체의 첫 번째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캠프 조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 그래서 좀 본인이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치를 안 해본 초년생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지식과 그 다음에 식견이 좋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걱정했던 것은 기우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치 의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 많이 이제 불식이 됐다. 그리고요, 주변과 소통하되 지도자가 되셔야 하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노무현 때 지지자들한테 끌려다닌 게 아니고 오히려 거슬리면서 한 FTA, 그리고 이락 파병, 이런 업적을 남긴 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때는 대중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를 강력히 강조하고 하면서 윤 총장이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단하는 지도자가 돼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단하라, 이 얘기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대립되는 시각을 갖고 있듯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해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것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당 문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꼭 8월 버스는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계속 고공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이준석 대표가 을의 위치로 바뀐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갑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까 NBS 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지금 현재 갑의 위치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 8월 버스에 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요,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그동안에 이 유인태 정무수석 윤석열 총장이 만나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원조 친노지 않습니까? 유인태 정무수석 언론에 밝히기를 윤석열 행보 실망한 게 상당히 많다. 그러나 만나서 한번 만나서 생각을 좀 듣고 싶다. 그리고 본인은 정치개혁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만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추미애 그다음에 윤석열 갈등과 관련해서 추미애에 대해서 더 비판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시각을 감안해서 왜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윤 총장을 만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윤 총장과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부인 논문 지금 국민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사 과정에서 김의겸을 비롯한 지금 이 여권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이 표절 문제를 지금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요, 그거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7일날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오찬을 회동을 했어요. 오찬 회동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쭉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하나 터진 게,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이 강성 지지자들이 이 기자들 질문에 저 사람은 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카메라도 막아대고 질문도 막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질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윤 총장이 밀려서 차량에 황급하게 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취재진은 취재진대로 또 유튜버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말이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적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요, 지금 현재 친문 강성들 대깨문들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이 지지 분위기에도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캠프 안에서 조금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프에서도요, 이렇게 지지자들이 스스로 좋아가지고 챙겨드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서 활동하는 걸 갖다가 지금부터 또 앞장서서 막기도 어렵고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든지 뭐라고 할까요?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것이 쌓이면, 자, 그러면 문재인 대깨문들하고 윤석열 총장의 강성 지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조국의 강성 지지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좋은 뉴스로 일찍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아침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조조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